남편이 올해부터 합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 상식으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올해로 연세가 시아버지 80, 시어머니 69입니다. 시아버지 성격이 좀 개팍해요. 사람 약 올려놓고선 속 좁은 사람 취급하고 자신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대들면 그날은 난리가 나고 분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십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고 늙은이 취급을 좀 했더니 힘자랑하다가 들어 눕는 등 아주 별꼴을 다 봤네요. 시어머니는 저런 성격 맞추다가 포기하셨는지 아버님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가끔 뭐 던지시거나 하면 꼭 쫓아가서 한 대씩 때리십니다. 시아버지는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곧 70줄 되는 시어머니가 훨씬 체력적으로 앞서는데도 꼭 한 대씩 맞을 짓을 하시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은 막내인데 유일한 아들이에요. 딸, 아들, 딸 남편인데 아주버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사업 망하고서 시댁에 같이 살다가 너무 무시당하니 형님과 이혼하고 자기 재산 있는 거 다 형님한테 주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때 아주버님 나이가 38살이었고 그게 10년 전이네요. 남편과 저는 일찍 결혼하여 이제 34살입니다. 그 일이 있고 10년 동안 두 노인네가 상태가 나아졌나 생각해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툭하면 큰 신우를 무시합니다. 시아버지가 대학을 나왔는데 큰 신우가 대학 졸업 못하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나이가 50입니다. 50이나 됐는데도 20년도 더 된 일로 사람 면박을 주는데 듣는 제가 다 창피할 지경입니다. 큰 신우한테 할 말이 저것뿐인가 싶고 조카들이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엄마 앞길 막은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하도 해서 조카들이 시아버지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대학까지 나온 30살이 19살 되려다 임신시켜 결혼한 시아버지가 더 꼴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할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꼭 같이 흉보다가 마지막에 서방 편드는 조선시대 여자입니다. 시아버지 흉이라도 보면 같이 맞장구 치다가 갑자기 얘 어른 흉보는 거 아니다. 넌 배울 만치 배운 애가 왜 그러니? 네가 본이 되어야 엄마 자격이 생기는 거지. 하고 면박을 주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앞에서 자기 남편을 국그릇으로 패대는 걸 보여줍니다. 본인의 엄마 자격이나 한번 생각해봤음 좋겠다 싶어요. 여튼 시댁이 저러니 시부모님을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자주 보기도 싫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기 아빠가 80이니 엄마 혼자 모시기 힘들다며 학가하자는 남편 말이 곱게 들리겠나요? 그러면서 제안이랍시고 하는 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자입니다. 저희 아빠 67, 엄마 65이고 저 오빠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학가를 한 상태는 아니지만요.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보다 어리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누가 아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 먼저 5년 모시고 시부모님 5년 모시자 하니 자기 아버지 연세는 생각 안 하냐길래 그럼 너희 부모님 5년 모시고 우리 부모님 5년 모시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간 동안에 시아버지가 몸이 더 안 좋아질 텐데 5년 동안 그나마 괜찮을 때 모시고 더 안 좋아지면 엄마한테 떠넘기자는 거냐 하더군요. 시부모님 모시는 문제는 신우들이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고 네가 일방적으로 모실 문제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너 결혼 전에 합가 절대 할 마음 없다더니 왜 갑자기 합가 얘기를 꺼내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합가 안 하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이혼하고 재산 다 들고 떠나겠다고 했다네요. 자기 엄마 아빠 이혼할까봐 합가하자는 것도 웃긴데 죽을 때까지 모시자는 건 뭔가 싶고 자기 형제들끼리 상의도 해야 하는 걸 혼자 짊어지고 무슨 좋은 제안인 양 저한테 떠드는 것도 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합가하려다 아들 이혼하는 꼴 보고 싶냐고 전해달라 했더니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 이혼한다고 방방 뛰는 겁니다. 이래저래 짜맞춰보니 결국 자기 아버지 떠맡기 싫은 거죠. 시어머니는 이혼하면 자유의 몸이고 신우들이야 구박만 받고 커서 모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상황이 이러니 자기 혼자 모시기 벅차니까 시어머니와 저한테 자기 아빠를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합가하면 집안일이고 뭐고 다 한다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 고무장갑이라도 끼면 큰일 나는 것 마냥 장갑 벗겨서 저한테 던지는 인간이 시아버지인데 지가 시아버지 눈을 가려놓고 집안일을 하겠어요. 아빠가 싫어해. 이러면서 안 할 게 뻔한데. 거기다가 그 시골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저희 사는 곳으로 옮겨와야 하는데 목소리도 크고 예의라곤 쥐뿔도 모르는 노인네들입니다. 전에 작은 신우집에 병원 치료차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하도 쿵쿵거리고 돌아다녀서 미층에서 좀 조용히 걸어달라고 했답니다. 작은 신우는 자기가 느끼기에도 발소리가 크니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걸 듣고 시아버지가 그럼 딴 집에 가서 살아. 네가 그지같이 살면서 여기 사는 건데 어디다 대고 소란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밀쳤대나 때렸대나. 그런 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아파트 11층에 데려다 놓으라고요. 거기에 시어머니도 무식한 시골 노인네인 건 똑같아요. 뭐 말 안 통하는 건 기본이고 같이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 택시비가 어쩌고 도둑놈이 어쩌고 하시는 겁니다. 택시가 시도받아서 서 있어도 조금씩 미터기가 움직이는 걸 보곤 사기꾼이 어쩌고 난리가 나서 택시기사가 갓길에 차 세우고 내리라고 시어머니를 끌어내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예요. 그런데 저런 노인네들을 모시고 살자니 제정신인가요? 같이 사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이혼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새에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이렇다 할 진행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뒤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다시 글을 씁니다. 남편에게 합가 이야기를 듣고 더 고민할 것도 없이 그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이혼하신다면서요. 하고 물었더니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왜 이 노인네랑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이 노인네를 왜 내가 혼자서 돌봐야 해? 지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오만대 싸돌아다니다가 자빠져서는 결국 다 내 일 아니냐?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가 이번에 빗길에 넘어져서 멍이 들었는데 허리 부러진 것 같다며 병원에 가야 된다 난리를 쳐서 작은 신우가 병원에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 금이 간 것도 없고 근육도 멀쩡하고 이전에 갈비뼈 다친 부분도 손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그냥 멍이 좀 들었다고 했다는데 죽어도 자기 허리 부러진 거 맞다고 의사가 돌팔이라고 화를 내셨다 하더군요. 거기가 정형외과였는데 자긴 복합적인 병이라고 큰 병원에 입원해야겠다 해서 다른 병원에 입원해서 시어머니가 병간호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병명도 원인 모를 통증 호소랍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었네요. 거기가 지역 2차 병원인데 신경외과, 정신의학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입원한 병원에서도 엑스레이 결과는 멀쩡하고 통증 수치를 측정해도 별다른 통증이 없다고 나오는데 자꾸 아프다, 허리 부러졌다. 이렇게 하니 치료 담당하는 의사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 중이랍니다. 시어머니가 질환병이 난 거라고 하니 엄청 진지하게 질환병도 정신질환 중 하나라고 집중치료를 권하고 있다네요. 여튼 시어머니 이야기를 다 듣고 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이혼하려고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더군요.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네가 이혼 소리를 해대냐며 못 배운 년이 하는 짓을 한다길래 어머님처럼 못 배운 년만 남편이랑 이혼하는 줄 아시나 봐요. 저는 아들한테 합가 안 하면 이혼할 거라고 협박하는 치사한 인간이랑은 상종하기 싫네요. 이제 이혼할 사이니깐 어머님도 아니네. 저기요, 인생 똑바로 사세요. 두 분 이혼은 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 이혼도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상담받았어요. 댓글 중에 시부모 모시긴 싫고 재산은 탐나냐 하는데 저런 집구석에 뭐 금송아지라도 있는 줄 아나 봐요.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저 집에 있는 재산은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 공시지가 3,500만 원인가? 그리고 농사 짓는 세금도 안 내는 땅이 있는데 거긴 이미 담보로 돈을 빌려서 축사 짓다 폭삭 망해서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은행으로 넘어가는 거 말곤 없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하니 진짜 이거 헛웃음도 안 나네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 전에 합가는 절대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결혼 전 자기 부모를 벌레보다 더 싫어했고 아주 치가 떨리게 싫다며
자기 형 죽인 사람들이라고 이를 아득바득 갈며 미워했어요. 그래서 저딴 헛소리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뭐라더라? 살아보니 부모님 마음에 멍이 많대나?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징그럽게 싫어하는 시아버지 혼자 떠맡을까봐 겁나 죽겠으니 저랑 시어머니한테 반반 나눠주려는 거겠죠. 남편이 타지 발령 확정되고 나서 저한테 합가 얘기를 한 거였어요. 진짜 기도 안 차서. 지는 혼자 관사로 도망치려고 한 거죠. 혼자 싱글라이프 즐기면서 전 지옥 생활을 시켜주려고 수작을 부린 겁니다. 큰신우한테 전화하니 시어머니가 이혼 얘기 꺼낸 건 계속 떠들던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타지 근무 확정되니 합가하자 해서 이혼할 거다 했어요. 큰신우가 그 새끼 예전부터 이기적인 놈이었다고 막내라고 하도 오냐오냐 형 누나들이 돌봐줬더니 지밖에 모르는 놈이라며 이혼 잘 생각했다 하더군요. 증언이든 뭐든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큰신우 말로는 아마 시부모님 이혼 절대 못할 거래요. 예전에도 이혼하려 한 적이 있는데 빚도 분할 대상이라 시골집은 위자료라 치고 시아버지 쫓아내봤자 땅 담보대출만 반씩 나눠 가지는 거라 결국 그 거지 같은 시골집에 혼자 살게 되는 거고 한몫 챙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빚만 남아서 자식들에게 생활비 달라고 소송 걸 수는 했지만 시어머니는 집이랑 재산이 남아서 생활비도 못 받을 거란 거 이미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만 이혼남 되고 타지 가서 고생하다 오겠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막막합니다만 큰신우 믿고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큰신우랑 저랑 이야기한 것도 모르고 요즘 시어머니가 병원비 이야기를 하면서 돈 달라고 보채서 그런지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있어서 제가 이혼 얘기 꺼낸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타지 근무도 본인이 신청한 거 제가 모른다고 알고 있으니 매일 밤 심각한 얼굴로 아버지 편찮으신데 우리가 모셔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모시면 병원비나 생활비는 누나들이 줄 거래. 너 절대 힘들게 안 할 거야. 나 믿지? 이러고 있네요. 증거 수집을 위해 착실히 녹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혼자 날뛰네요. 조만간 근무지 옮긴다는데 그때까지 이혼 소송 준비나 해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자기 관사 가는 거 확정된 거면서 그딴 소리를 한 게 완전 소름 끼쳐요. 끝까지 학가 고집하면 이혼이라고 얘기하시고 이혼 싫으면 주말부부에서 각자 부모님 모시자고 하세요. 지금 그 상황에 이혼해봐야 위자료니 뭐니 가져올 수도 없을 것 같네요. 통화 녹음이든 문자든 증거 남겨서 유책 사유 만드시고요. 꼭 그 지옥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댓글. 진짜 집안을 봐야 해요. 시어머니는 이미 계산 다 해놓고 어차피 털어먹을 것도 없으니 붙어서 이혼한다 협박하면서 자식들 뜯어먹고 있는 거고 남편이란 건 그런 부모를 자기 마누라한테 떠넘기려는 거고 역시 핏줄은 못 속이네요. 세 번째 댓글. 잔머리 대박이다. 진짜 소름 돋아요. 지는 어디 시골짝에 혼자 살면서 마누라는 진심 거지 같은 시부모랑 같이 살게 하려고. 진짜 사기꾼 새끼네요. 네 번째 댓글. 그렇다고 큰신우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팔이 괜히 안으로 굽나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괜히 불똥 맞을까봐 머리 굴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님 통수 칠지도 몰라요. 그러니 철저히 여우처럼 구셔서 모을 수 있는 증거란 증거는 다 모으세요. 남편놈 포함 시가 쪽 그 누구에게도 내색 마세요. 섣불리 속내 보였다가 님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 때가 될 때까지 힘들어도 참아내셔야 합니다. 힘내시고 그 지옥에서 꼭 탈출하길 빌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